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회의 1호 안건은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 논의였는데요. 이 정부의 첫 추경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논쟁으로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결해서 추경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과 주요 현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추경안 의결한 거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먼저. 실제로는 한 36조 4천억 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현금성 규모가 한 24조 5천억 정도 된다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네, 한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50조 원 손실보상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거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도 맨날 그래서 기재부 욕했었잖아요, 과거에. 예. 그러니까 이제 기획재정부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돈을 봐야 되니까요. 아마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아마 썼을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당장 그거에는 훨씬 못 미치니까 공약 후퇴다 이런 거는 그냥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냥 욕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트집 잡기 위한 얘기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계속 이거는 쓰면 되는 거거든요. 네. 돈이 이제 어느 정도 또 생기면 또 쓰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아마 최상의 돈을 쓰려고 노력하셨을 거예요, 대통령이. 민주당은 정부안 대비 11조 원을 더 증액한 47조 수준의 자체 추경안을 제시했고요. 소급 적용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 지금 방안이 냈는데 이게 돈이 있으면 민주당 방안을 하면 되죠. 근데 아마 기재부에서 이게 아마 안 됐으니까 아마 지금 요 정도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초과세수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2월만 해도 기재부가 돈이 없다고 해서 국채 발행까지 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53조의 초과세수가 예상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애초부터 세수 추계 과정에 오류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은 민주당이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부 관료들이 비용을 좀 감춘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기재부 이 직원들, 이 공무원들도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수 추계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비용을 감춰놨다가 꺼내놓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오류는 밝혀야죠. 왜 그랬는지.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핵심은 일단 있는 돈을 최대한 다 끌어가지고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한테 드려야 되는 게 먼저니까. 그거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당연히 왜 이게 오류가 있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그런 건 당연히 규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민주당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추경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혹시 물밑조율이 민주당 측하고 되고 있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민주당도 그게 무슨 이건 조율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많이 드리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여기서도 공약한 대로 다 드리고 싶은 것이 또 대통령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많이 드리자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기재부가 그거에 대해서 돈이 지금 이 정도밖에 없다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거는 당연히 협상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걸 누가 반대해서 못한다 이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기재부가 지금 하는 거니까 이건 여야의 무슨 이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부나 지금 야당인 민주당 입장이나 큰 틀 안에서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추경안 의결한 국무회의에 이 국무총리 자리가 지금 공석으로 비어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 오늘이라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도입니까? 아니 이건 무슨 의도가 아니라요.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국무총리 사실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다
그 청문회 통과하신 분들 아니세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는 안 해주냐 민주당이. 예. 응? 본인들 할 때는 다 해놓고 그러니까 당연히 국무총리에 대해서 인준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민주당의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민주당은 결국은 뭐냐면 한동훈 후보자 낙마시키려고 네. 이 국무총리하고 연계시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 하려고 지금 저렇게 하시는 건데 예. 사실 국민 여론은 인준을 빨리 해라라는 게 더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도 그거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들 국민의힘에서 단 한 번 같이 들어와서 표결해 준 적이 있느냐. 표결 자체 보이콧하고 거부하거나 아예 국회 본회의장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은요. 이낙연 지금 그 총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비교를 하는데요. 예. 그때는 문재인 정부가 탄핵 국면에서 바로 됐기 때문에 인수위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네. 지금은 충분하게 인수위 시간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동일하게 비교하면서 뭐 20일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당연히 발목 잡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앞서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주당은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 낙마를 생각하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신 거잖아요. 아니죠. 네. 더 정확하게는 네. 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관심 없을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호영 후보자를 강행 임명하면 네. 민주당은 공격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좋아할 거거든요. 핵심은 한동훈 후보자죠. 한동훈 후보자는 어떻게든지 낙마시키고 싶은 거예요. 예. 한덕수 국무총리나 정호영 후보자는 관심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연계시켜 놓고 있는 거죠. 진짜 속내는. 그럼 정호영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정호영 후보자 국민 여론도 안 좋고 지금 정미영 최고위원님도 정호영 후보자 자격 미달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정호영 후보자 자진 사퇴하고 일단 민주당이 협치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난 다음에 그러면 민주당이 훨씬 더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뭔가 절차를 또 밟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없을까요? 민주당은 왜 본인들은 협치를 안 하면서 왜 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만 협치를 얘기해요? 검수완박할 때 그렇게 우리가 협치하라고 했는데 협치 안 하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을 막 해버렸잖아요. 다수의 힘으로 폭력으로. 그래놓고 지금 누구한테 협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이게 그래서 반지성주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대응책으로 어떻게 쓸까를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도. 네. 예.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한동훈 후보자는 검수완박 때문이라도 이제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김대중 때 다 오케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면 빨리 그거를 인준해 달라는 거예요, 국무총리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는 정호영 후보자는 저는 교체할 거라고 보거든요.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내내 주장했던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권력은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야당하고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좀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거는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누가 강자인 줄 아세요? 국회에서 지금 국회의원 다수당이 민주당이에요. 정권은 바뀌었지만 힘은 민주당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법률을 만들고 부수고 이런 거 다 갖고 있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 그 다수당의 힘으로 지금 그 국무총리 인준 안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본인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요. 지금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니까요.
검수완박 어떻게 했는지 어떤 장면을 국민한테 보여줬는지 우리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며칠 전 일인데. 네. 그래놓고 어디서 누구한테 손을 내밀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화가 나죠. 국민들도 지금 화가 나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국민 여론도 빨리 국무총리 인준해라라고 민주당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그 첫 인사청문회 할 때 내각 구성할 때 완전히 내각을 다 구성하는데 190일이 넘게 걸렸잖아요. 3명의 장관이 결국 낙마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결국은 도덕성의 문제가 되거나 사실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도 딸 스펙 논란이 상당히 좀 많이 일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장관 모두를 다 임명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요? 아니 핵심을 말씀드리면요. 한동훈 후보자가 지금 민주당 속내가 한동훈이라니까요. 네네. 근데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다 국민들한테 보여주셨잖아요. 네. 본인들 스스로 수준을 다 보여줬다니까요. 충분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녀에 대한 스펙 부분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거의 본인들 코미디로 만들어버렸어요. 네. 아니 세상에 있는 서류조차 검토가 안 된 상태로 나와서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말하고 주장하고 한 땡땡을 그냥 이건 한동훈 딸이다. 나중에 보니까 한국 3M이고. 이런 식의 청문회를 한다는 거를 보면 진짜 민주당은 그 국민들로부터 이미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되면은 이건 청문회가 아니고 민주당 국회의원 청문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네. 입장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요 며칠 사이에요. 김성애 종교 다문화 비서관 상당히 논란, 그러니까 발언, SNS에 올린 글이라든가 또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해명한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문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청와대에서 이제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서관을 그만두도록 하는 게 맞다고요? 네. 일단 공직자면 그 예. 공직자에게 맞는 그 언어가 있는 건데 네.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이 갈 수는 없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 말 때문에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탁현민 씨 같은 분.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언어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일단 공직자에 갔으면 그 전에 그분이 어떤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많이 봐준다고 했을 때, 네. 예? 그래도 공직자로 임명되면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청와대에서 정리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도 조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번 지방선거 판세,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서울은 지금 이기는 걸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천이 조금 더 이기는 걸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인천시장요. 네. 네, 그다음에 경기는 지금 거의 접전이라고 다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경기하고 충남, 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북은 우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역 부분은 전통적으로 이제 그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은 우세하고, 또 우리가 우세한 지역은 우세하고, 이렇게 되니까 핵심은 결국은 경기, 인천, 충남 정도에 집중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 이재명 전 경기지사 지금 분당 갑 그다음에 계양 을 이 두 지역에 출마했는데요. 전체 판세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거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아무튼 인천 계양에 나간 거에 대해서 인천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는 인천 전체 이제 판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고 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안철수 후보도 그러면 경기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